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10월 FOMC와 APEC 정상회담 등 큰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11월을 맞이했습니다. 11월에도 역시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노무와 김가은 그리고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훈풍과 더불어서 간밤 미증시도 긍정적인 흐름 속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아마존의 견조한 실적 발표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흐름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10월 31일 금요일장인데요. 3대 지수 또 한 번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오르며 47,500원 선에서 장 마감했고 나스닥은 0.61% 상승한 23,724.96포인트에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0.26%나 뛰면서 6,840.2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아마존과 애플의 호실적에 기술주 위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치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희비는 전반적으로 엇갈리면서 빨간불과 초록불이 골고루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소비재의 경우 아마존과 테슬라의 선전에 힘입어 4% 넘는 성장을 보였는데요. 필수 소비재 관련주는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금융주들도 초록불을 켜냈는데요.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그 밖에 일라일리 등 헬스케어 관련주의 흐름 좋았고요. 다만 구글과 메타 등의 통신주는 오늘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봤는데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3개의 뉴스를 선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드디어 서머타임이 해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서머타임은 연방법에 따라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종료가 됩니다.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표준시를 1시간 앞당겨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시행이 되는데요. 미국 대부분 지역은 현지 시간 기준 2일 새벽 2시에 한국 시간으로는 1일 오후 3시가 되겠죠. 서머타임 적용을 종료하고 시간을 1시간 뒤로 돌려 오전 1시로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서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서머타임의 해제 소식 참고하셔서 투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제 유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석유 수출기구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오는 12월 산유량의 증산폭을 소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 회원군 쪽 8개국은 12월의 증산 목표를 이제 하루 13만 7천 배럴로 늘리는 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10월과 11월 각각 시행된 증산폭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당초 11월 증산폭이 하루 50만 배럴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치도 나왔었지만 그보다 훨씬 적게 결정이 됐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내년에 더 큰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의 회복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최근 러시아의 제재를 강화한 건 역시 이번 증산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오펙 플러스 8개 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추가로 원유 생산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12월 증산 자체가 무산될 확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오펙 플러스가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산을 추진하자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짓눌러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점 역시 투자자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매파적 발언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일장 아마존의 호실적이 증시를 이끌면서 반등했지만 그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요. 이 같은 배경에는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금리의 동결을 주장하며 강한 반대표를 던졌던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의 연은 총재는 역시 또 한 번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슈미드 총재는 내년에는 FOMC 투표권이 없는데 이 자리를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대체하게 됩니다. 로건 총재 역시 매파적인 성향을 꾸준히 보여왔으며 올해 투표권이 있었다면 10월과 12월에 금리 인하에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역시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2%대로 완전히 회복될 조짐이 보이진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마지못해 금리 인하에 찬성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M7 중 5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AI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FOMC와 연준 내 이견의 그림자가 남아있음이 나타나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일주일 전인 92%에서 63%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헤드라인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M7 종목들의 자세한 소식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 증시의 주인공은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아마존이 목요일 장 마감 뒤에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이 금요일 정규장까지 이어지면서 주가는 무려 9.58%나 뛰었고 사상 최고가인 244.22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전년보다 12%나 늘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 AWS가 이번에도 핵심 역할을 했는데요. 매출이 3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AI 학습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트레이니엄 칩 판매가 전분기보다 무려 150%나 늘어난 덕분입니다. 여기에 곧 공개될 트레이니엄 칩 3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더 빠르고 강력한 성능으로 AI 고객들에 대한 수요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월가에서도 아마존의 성장세에 주목하며 주요 증권사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이 활짝 웃은 반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사실 아마존과 함께 애플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애플 또한 3분기 매출 1,204억 7천만 달러, EPS는 1.85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중화권 매출이 실망스러웠던 점이 부각되면서 지수 자체는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출 증가율에 비해서 투자 비용이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역시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M7 종목들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각종 공식 통계들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선 구인이직 보고서와 무역수지의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업계 핫 이슈죠. AMD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오픈AI에 이어 오라클과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IBM은 AMD의 칩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AMD의 성적표, AI의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5일 수요일 일정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상고심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쟁점은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그리고 비상권한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고용정보업체인 ADP가 10월 민간 기업들의 고용 변화를 발표하고 맥도날드와 퀄컴, 그리고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목요일에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연 4%대로 유지하면서 양적 긴축의 속도는 늦추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9월 경상주지 역시 이날 나올 예정입니다. 8월까지 28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 이어졌고 9월에도 흐름은 비슷하게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노동부의 10월 고용보고서 수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발표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10월 확정치는 소비심리지수 53.6이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6%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정리해드리면서 미증시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노모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와 글로벌 이슈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확산되면서 금리 동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부터 중요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AMD 실적 발표와 그리고 관세 관련한 트럼프의 상고심까지 중요 일정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가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지난주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주 초반이었던 27일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10월 한 달간 코스피 상승률은 19.94%로 2001년 11월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코스피 지수는 4,107선에 마감하면서 코스피 4,100시대에 개막을 알렸습니다. 코스피는 28일에 차익 실현 매물로 잠시 숨을 고르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한미 정상회담의 훈풍에 반등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상승하며 90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시장을 끌어올린 핵심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은 SK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실적 발표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9일 3분기 영업이익 11조 3,834억 원을 발표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이자 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AI 서버용 HBM과 고용량 DDR5의 수요가 실적을 이끌었죠. 주가도 55만 9천 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시가총액도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차입금을 넘어서는 순현금 체제로 전환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10만 전자 복귀입니다. 27일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하며 10만 전자가 현실이 됐는데요. 30일에는 3분기 영업이익 12조 1,661억 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HBM3 양산과 HBM4 샘플 출하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31일에는 10만 7,500원에 마감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 CEO의 방안과 GPU 공급의 발표입니다. AI 랠리의 중심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젠슨 황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만남은 단순한 친목이 아니었습니다. 젠슨 황은 한국 정부 및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총 4개 기업에 총 27만 장의 블랙웨이 GPU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 31일 현대차, 네이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은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입니다. 주요 이벤트였던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죠.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고 무역 협의를 곧 마무리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30일에 타결된 관세 협상 내용이었는데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 조선업 1,500억 달러 규모 투자,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반도체 관세 또한 합의했는데요. 이 결과로 30일과 31일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난주는 반도체 시장 흐름이 명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코스피 지수 4,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28일의 숨고르기입니다.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 그 자금이 2차 전지나 원전주로 이동하는 순환매가 나타난 건데요. 이는 시장의 체력이 단순히 반도체에만 갇혀있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이 코스피 5천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도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수출 회복, 금리 인하 기대, 정부 정책이라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메가위크의 여진 속에서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됩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달 19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향하고 있는데요. AI 섹터는 여전히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이번 주 빅테크의 어컬리 실적은 오히려 AI 인프라의 핵심인 반도체와 메모리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메모리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장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벤트는 없지만 투자자들께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전략을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 정리였습니다. 네, 김가은 아나운서가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 꼼꼼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59만 닉스를 넘어서 60만 닉스, 10만 전자 등 지난주는 단연 반도체와 AI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급이 조금씩 2차 전지, 자동차주들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염지연 아나운서가 어떤 이슈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있었는데요. 오늘 모이슈에서는 야구 팬들의 밤을 불태운 LG의 우승 소식과 이어서 진행된 통합 우승 기념 행사까지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025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LG는 10월 31일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년 신한 솔뱅크 KBO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하나이글스를 꺾고 4대1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2년 만에 왕좌를 되찾았는데요. 4점 차에도 9회에도 끝까지 따라붙는 타선의 뒷심으로 한국 시리즈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취점은 LG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1회 초 신민재의 2루타에 이어 김현수가 문동주의 포크볼을 공략하며 1타점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회 말 노시환의 안타와 하주석의 2루타, 최재훈의 볼넷으로 만든 1사 만루 찬스에서 이원석의 유격수 땅볼 때 노시환이 홈을 밟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LG는 곧바로 리드를 되찾았습니다. 3회 초 1사 만루에서 오지환이 희생 플레이를 기록하며 2대1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6회 초에는 김현수가 또 한 번 해설사로 나섰습니다. 좌중간을 가르는 적시타로 귀중한 추가점을 만들어내며 점수는 3대1이 됐습니다. 기세를 탄 LG는 9회 초 홍창기의 희생 플라이로 쐐기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9회 말에는 마무리 유영찬이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LG가 4대1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선수는 LG의 김현수 선수입니다. 김현수 선수는 5경기 17타수 9안타, 타율 5할 2푼 9리에 홈런 1개, 8타점으로 맹활약한 한국 시리즈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김현수는 기자단 투표 89표 가운데 61표를 얻어 14표를 획득한 팀 동료 앤더스 토러스트를 제치고 MVP 영예를 가져갔습니다. LG가 1990년과 1994년, 2023년에 이어 2025년까지 통산 4번째 통합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가운데 염경엽 감독은 LG에서 처음으로 2차례 통합 우승을 달성한 사령탑이라는 빛나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G는 지난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2만 2천 명의 팬을 모아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 인 잠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년 전에는 서울 잠실구장에서 팬들과 함께 29년 만에 통합 우승 기쁨을 만끽했지만 이번에는 대전 원정 경기에서 우승이 확정됐는데요. 이에 LG는 한 시즌 동안 열정적인 응원으로 힘을 불어넣은 팬들과 함께하는 우승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역시 뜨거웠다고 합니다. 선수단과 함께 통합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한 팬들은 LG 가을 야구의 상징인 유광 점퍼를 입고 노란색 응원 타워를 손에 쥔 채로 잠실구장 관중석을 꽉 채웠습니다. LG 구단은 우승 행사 입장권 2만 5,500장이 예매 시작 5분 전에 다 팔렸다. 현장에서 추가 판매한 500장도 다 팔렸다고 전했습니다. 선수단은 한국 시리즈 우승 슬로건 챔피언의 기환과 팬과 함께 다시 한번 이뤄낸 통합 우승입니다. 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나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네, 2년 만에 다시 한번 왕좌에 오른 LG 트윈스. 선수들의 투혼과 팬들의 응원이 함께 만든 값진 우승이었습니다.
챔피언의 기환이라는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LG 트윈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LG 트윈스와 관련된 우승 소식 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우승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정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LG 트윈스가 2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거머쥐면서 팬들은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G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 덕분에 가을을 더욱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무아 그리고 염지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노무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뉴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소식 여러분 모두 체크하셨나요? 이번에는 기술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 발사가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2일 오후 발사된 정찰위성 5호기가 이제 오후 39분에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정찰위성 5호기는 2일 오후 2시 9분쯤 이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인 팰컨 9에 실려서 미국 플로리다주의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정찰위성 5호기는 이후 오후 2시 23분쯤에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목표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는데요. 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운용 시험 평가를 거치면서 대북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사된 5호기는 2, 3, 4호기와 마찬가지로 기상 조건과는 관계없이 주간 그리고 야간 촬영이 가능한 SAR 합성기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의 마지막 정찰위성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찰위성과 함께 군지 분용으로 24시간 전천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사된 정찰위성과 1호기부터 3호기까지는 이미 전략화가 완료가 됐고 올해 4월 발사된 4호기는 현재 전력화가 진행 중입니다. 정찰위성 5기의 전력화까지 완료가 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입체적으로 추적하고 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제 증시는 오르고 K푸드의 인기에도 오르지만 주요 식품사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는 뉴스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최근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굉장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한 음식, 즉 K푸드에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식품사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했을까? 관련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자세히 살펴보자면 내수의 부진과 맞물려 달러의 환율 강세로 인한 수익성의 악화, 그리고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삼양식품 등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식품 기업은 K푸드의 흥행에 따른 견조한 매출 실적을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최근 식품 업체 간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달 중 식품업계의 올해 3, 4분기 실적 공시가 예정된 가운데 식품업체 8곳 중 절반 이상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 CJ제일제당의 경우 3분기 매출은 7조 6,18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52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매출은 약 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약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바로 바이오 부문의 부진, 그리고 일회성 비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 웰푸드와 오뚜기, 풀무원과 빙그레 등도 매출은 성장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역성장했습니다. 반면 삼양식품과 농심, 오리온 등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성장하면서 건조한 실적 흐름 이어갔습니다. 삼양식품은 특히 불닭볶음면이 북미나 유럽 등지에서 인기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같은 실적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농심 역시 최근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제품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견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식품업계는 최근 코코아와 버터, 탈지 분유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역시 실적 개선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식품사들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을 반영해서 제품 가격을 잇따라 상향 조정했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가격 인상 효과를 원자재 가격 증가분이 상쇄하고 있지만 향후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반영되면 식품사들의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K푸드 그리고 식품주와 관련된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염지연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에이펙 정상회의 폐막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내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은 가까운 이웃이자 때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이번 회담을 평가했습니다. 비핵화 의제도 다뤄졌는데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끝으로 이 대통령은 에이펙 기간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숨은 지역은 바로 K푸드와 K뷰티였습니다. 각국 정상과 배우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한국 화장품과 음식을 체험했고 올리브영 매장은 외국인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올리브영 쇼핑 인증샷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정상 배우자들까지 K뷰티 제품을 사오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식 치킨과 소맥을 즐기는 모습이 화제로 이어지며 치맥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정상 만찬에서는 전복 갈비찜, 나물 비빔밥,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 등 품격 있는 한식이 등장해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K뷰티와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노모 아나운서와 염지연 아나운서가 뉴스 브리핑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중 노모 아나운서가 K푸드의 실적이 악화됐다는 점 전해드렸는데요. 투입된 원가별로 마진이 상이하고 고정비와 가동률이 큰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선별적 주가 움직임이 예상되는 만큼 음식료주들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깊어지는 가을 날씨에 어디 놀러 갈까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주 가볼 만한 곳 염지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전국의 축제, 맛집,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어느새 11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이런 날씨엔 따뜻한 유자차 한 잔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흥 유자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제5회 고흥 유자축제는 고흥군 축진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고흥군이 주최합니다. 축제는 오는 11월 6일 목요일부터 11월 9일 일요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2024년, 2025년 전남 대표축제로 선정된 고흥 유자축제는 유자를 소재로 한 대한민국 대표축제입니다. 국내 최대 유자 주산지 고흥의 특색과 멋을 살리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유자 향기에 푹 빠지게 만드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유명합니다. 단순한 과일 축제에서 힐빙 축제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사람 향기, 유자천국이라는 주제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힐빙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힐빙은 힐링과 웰빙을 합친 토종 신조어로 치유를 통한 건강한 삶을 뜻합니다. 고흥군은 축제장을 찾는 이들에게 삶의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고자 축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빛으로 아름다운 유자밭 힐빙 가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행사장은 크게 5개 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번 존은 유자 아트 게이트로 거대한 유자 모형과 유자토피안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토존을 따라 길을 걸으면 2번 존이 나오는데요. 2번 존은 유자 아트 가든으로 거울 정원과 유자빛 갤러리가 있습니다. 3번 존은 골든필드로 황하 코스모스 밭과 유자토피안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으니 예쁜 사진들 많이 찍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4번 존이 앞서 말씀드렸던 힐빙 가든으로 유자 쉼터, 유자 스페셜, 유자 시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존, 유자 언덕은
유자 전망대와 유자 쉼터가 있으며 즉석사진 인화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체험 프로그램은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자청 담기 체험, 유자마을 촌캉스, 유자 스파가 있는데요. 유자청 담기 체험에서는 유자청과 유자차를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습니다. 유자 스파에서는 유자물에 목욕을 하면 1년 내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천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자가 가득 담긴 따뜻한 물에 노곤노곤 몸을 녹여보는 것 어떨까요? 축제에서 진행될 공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막 축하 콘서트에 이어 멀티미디어 드론쇼와 유자토피아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멀티미디어 드론쇼는 드론 중심 도시 고흥만의 독창적 스토리텔링 드론쇼라고 합니다. 멀티미디어와 특殊효과, 그리고 드론, 이 3박자의 환상적인 결합이 기대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빠질 수 없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자토피아 쇼폼 이벤트, 매일매일 정오 퀴즈, 유자축제 방문객들에게 나눠주는 백설 올리고당 증정. 유자씨, 고흥 유자축제에서 유자씨를 찾습니다. 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셔틀버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흥 유자축제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셔틀버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진행되며 셔틀버스 운행 노선은 소금공장 주차장에서 축제장, 면소재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으로 이어집니다. 올해 가을 향긋한 유자향기 속에서 힐링 가득한 시간 보내는 것 어떨까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처럼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축제, 고흥 유자축제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주식 그리고 투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11월 3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역대 사상 최고치인 4,200선을 돌파했는데요. 반도체주 강세의 상승폭을 키운 겁니다. 코스피 오늘 3% 가까이 상승하며 4,221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 가까이 오르며 914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 흐름을 주도한 건 개인과 기관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 각각 6,500억 넘게 2,000억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8,000억 가까이 팔았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4,000억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기관도 32억 매수했는데요. 개인은 3,500억가량 매도했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상위 5개 종목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10만 전자를 넘어 11만 전자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 넘게 오르며 11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60만 닉스를 돌파했는데요. 10%가 넘는 큰 상승폭 보여주며 62만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두산에너빌리티와 HD 현대중공업 1% 상승하며 각각 89,500원, 60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6% 넘게 상승하며 103만 9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대체로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알테오젠 오늘 7% 넘게 오르며 52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도 8% 가까이 상승하며 9만 5천 원에 장 마감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1%가 넘는 큰 상승폭을 보여주며 48만 5,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를 살펴보시죠. 오늘 펩트론 2% 넘게 하락하며 26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ABM 바이오는 4% 가까이 상승하며 10만 3천 원대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김가은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장 국내 마감 시황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4,20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900선을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봤고요. 오늘 장에서 주목할 특징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무아 아나운서가 첫 번째 특징주 준비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주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1일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의 혁신을 위해 손을 잡은 건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5만 장의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이죠. 엔비디아 블랙윌 GPU를 구매해 통합 AI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고 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대차그룹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정되면서 그룹 내에서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같은 전망이 오늘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구축은 전부 현대오토에버의 시스템 통합 사업부와 연관이 돼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올해 3분기 실적 역시 역대 3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데이터 센터와 로봇 관제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단기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오늘 현대오토에버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불기둥 세우면서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나갔는데요. 20만 9,500원으로 시작해서 24만 5천 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상승분 소폭 반납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2만 3천 원 내리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 첫 번째 특징주 현대오토에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와 함께 보실 특징주는 바로 두산입니다. 오늘 두산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장중에 101만 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황제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는데요. 오늘 두산은 종가는 101만 8천 원에 형성을 했고 7%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선 두산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에서 모두 두산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제시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선 현재 주가에서도 전자비즈니스그룹의 기업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두산이 이미 자사주의 약 6%를 3년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오는 11월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보유 중인 17%가 넘는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두산은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의 직접적인 수혜주이며 자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 글로벌 원전 사업 확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에 간접 수혜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두산은 지난 8월 창립 1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데요. 지난해 창립 기념일 이후 시가총액이 무려 144%나 급증했고 이후 약 석 달 동안 주가가 추가로 66%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황제주 대열에 오른 바 있습니다. 최근엔 외국인 매수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기관과 개인이 번갈아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등 계열사의 기업 가치 확대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특징주는 바로 노타입니다. 이름이 낯설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경량화 그리고 최적화 기술과 관련된 업계인데요.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폭등하는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노타는 AI 모델과 경량화 그리고 최적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부터 온디바이스까지 모든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AI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플랫폼인 넷스프레소와 교통, 산업안전, 의료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AI 온디바이스 솔루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에서 약 9조 2천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린 바가 있었는데요. 경쟁률은 당시 2,781.5대 1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된 기업 공개 일반 청약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오늘 노타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높은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22,500원 선에서 시작해 장중 34,0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후 상승분 반납하면서 3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전반적으로 긴 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특징주 노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노타는 AI 경량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AI 경량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AI 모델의 전산 자원과 전력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이나 개별 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강했던 섹터 중에 AI가 있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대규모 GPU 공급 발표가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국내에 GPU를 26만 개 공급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승을 강했던 로봇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로보티즈는 전거래일 대비 13% 넘게 상승했고요. T-로보틱스는 16%, 솔트루스는 8% 이상 상승하면서 로봇 관련주의 동반 상승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은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대기업들에 총 26만 개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공급 규모는 업계 추산으로 10조 원에서 14조 원 수준으로 한국의 AI 인프라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최대 5만 개의 GPU를 산업 전반의 AI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며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이 각각 최대 5만 개,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6만 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공급으로 한국의 AI GPU 보유량이 기존 6만 5천 개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AI 리더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5만 개 GPU를 탑재한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 SK그룹 역시 GPU 기반 AI 팩토리 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젠슨 왕 CEO가 직접 발표한 한국형 AI 동맹 구상 이후 관련 종목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AI 로봇, 반도체 섹터 전반에 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특징주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주가가 3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AI 메모리 반도체 슈퍼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가 AI 인프라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의 수혜를 계속 누리면서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27조 4,989억 원과 그리고 67조 7,43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올해 연간 추정치 대비 각각 38.52%, 그리고 61.93% 급증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오픈 AI가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AI 서비스 시장에서 전통의 북미 업체들과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룡 기업들의 인프라 패권 경쟁은 항상 하드웨어 업체들의 실적을 한 단계 높여왔습니다. 이번 흐름 역시 반도체 업체들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SK하이닉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56만 4천 원에 시작해 62만 4천 원의 고가 형성했고 62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까지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 흐름부터 국내 증시까지 오늘 장 어땠는지 잘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해보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먼저 노무 아나운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장을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4,200을 돌파하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썼는데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온다는 농담 섞인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대까지 현실이 될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무아 아나운서의 한 줄평 꿈은 이루어진다였고요. 이어서 염지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오늘 장을 반도체와 함께 껑충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대장주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대장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정말 기대됩니다. 네, 저도 오늘 비슷하게 논스톱이라는 말을 써보고 싶은데요.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4,200선을 돌파를 했죠. 정말 이렇게 가다가 5,000피까지 멈춤 없이 갈 수 있는 장세가 이어질까 하는 기대가 되면서 논스톱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